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야구를 하다가 오른쪽 종아리 근육 파열을 당해서 며칠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야구와 유튜브, 넷플릭스는 질리도록 하네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키움 히어로즈와 이정우 선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편집 중에 사고를 당해서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가 고척 스카이도 올 시즌 마지막 경기 때 대타로 타석에 들어와 홈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화제였습니다. 올 시즌 후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격이 문제지 진출 자체는 99% 확실해 보입니다. 2015년에 강정호, 2016년 박병호, 2021년 김하성에 이어 히어로즈의 네 번째 메이저리그 포스팅 사례가 될 예정인데, 특이하게도 네 선수 모두 야수 출신이네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메이저리그를 배출한 히어로즈, 2008년 창단 이후 벌써 3차례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으며 넥센 히어로즈 이후로는 항상 중위권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히어로즈는 KBO에서 가장 독특한 팀입니다. 구단들이 모기업으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주식회사 서울 히어로즈가 직접 구단을 운영하며 네이밍 스폰서 영업을 통해 구단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죠. 창단 첫 해인 2008년에는 지금은 사라진 우리담배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우리 히어로즈라고 불렸고, 스폰서를 구하지 못했던 2009년에는 서울 히어로즈, 2010년부터 2018년 넥센 타이어가 스폰서를 해줬기 때문에 넥센 히어로즈, 그리고 2019년부터는 키움증권이 스폰서로 등장해 키움 히어로즈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히어로즈의 행보를 보면서 KBO의 구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한계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어로즈 관련해 3편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히어로즈의 열렬한 팬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사소한 오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의 부족함이지 결코 히어로즈 팀에 대한 폄하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야구 돈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히어로즈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바라보는 선입견 중 하나가 돈 먹는 하마, 돈도 못 버는데 대기업이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군부독재 정권 아래서 태어난 프로야구는 당시 정부가 잘 나가는 기업들의 총수들을 불러서 거의 반강제로 그럴듯한 연고지 쭉쭉 던져주고 야구단 창단을 종용했습니다.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프로야구팀은 모그룹에서 홍보비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사람들은 프로야구팀에 대기업을 이름을 붙여 운영하는 게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냐며 의문을 보냈죠. 그런데 히어로즈의 등장으로 이 홍보 효과라는 게 입증됐어요. 히어로즈의 두 번째 스폰서였던 넥센 타이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히어로즈의 네이밍 스폰서를 구매했는데 최초 2년 계약에서 시작해 총 3번의 연장 계약이 있었습니다. 만약 프로야구팀을 통한 마케팅 효과가 없었다면 넥센 타이어가 그렇게 길게 계약 관계를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타이어 시장은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2강 체제였고 넥센 타이어의 인지도는 처참했습니다. 프로야구 네이밍 스폰서 덕분에 업계의 인지도가 올라간 지금 넥센 타이어는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됐네요. 마지막 해에도 계약 연장 논의 중 당시 이장석 대표의 배임 횡령 문제와 히어로즈 구단 내부 자금이 흘러나면서 넥센이 계약 연장을 포기했어요. 홍보 마케팅의 시료를 정확하게 정량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8년간 넥센 타이어가 히어로즈를 통해 홍보 마케팅한 경제적 효과를 보수적으로는 1,000억, 넓게는 1,500억까지 봐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이건 넥센이 히어로즈에 투자한 비용의 몇 배가 넘는 성과입니다. 물론 이미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프로야구를 통한 홍보 마케팅 효과가 넥센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대기업이 프로야구팀에 투자하는 비용이 날리는 돈은 아니다라는 걸 히어로즈가 어쩌면 최초로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히어로즈는 팬층이 두터운 팀이 아니에요. 관중 동원력을 봐도 KT, NC 등 가장 최근에 창립한 두 팀과 함께 가장 낮은 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주 6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케이블 TV에서 약 1%가 넘는 시청률을 갖고 기업명이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홍보되는 거 무시할 수 없는 효과고요. 실제로 SSG 랜더스는 모 그룹인 신세계 유통과의 연계에 야구장 압박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마케팅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팬덤, 아이돌 팬덤 못지않게 극성스러운 걸로 유명합니다. 당장 팀 로고가 붙은 모자, 유니폼, 인형 등 관련 굿즈들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됐어요. 매달 별별 명목으로 쉬지 않고 다양한 버전의 유니폼을 출시해도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팬덤
화력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돈이 안 되고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은 다 옛말일 뿐더러 사실 그동안 구단들이 돈 벌 생각을 안 해서 못 벌었다는 뜻입니다. 팬덤 두꺼운 기아, 롯데, 하나 같은 구단들 마음 먹고 연예 기획사처럼 마케팅하고 영업하면 왜 돈이 안 되겠습니까? 헤이어로즈의 등장과 생존은 그동안 수동적으로 운영되던 한국 프로야구판에 경종을 울린 신선한 충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히어로즈는 스카우팅의 신화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미를 거쳐 청보, 태평양, 현대로 이어져던 그 화려한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현대 구단의 해체로 끝났고 대신 서울 히어로즈는 현대 선수단과 프론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히어로즈의 첫 번째 스폰서였던 우리담배의 경우 야구단을 운영할 정도로 큰 규모의 스폰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2008년, 1년에 불과했죠. 그리고 2009년에는 네이밍 스폰서를 찾지 못해 히어로즈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 시절부터 팀을 지탱해줬던 주축 선수 여럿을 타 팀에 트레이드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 파라 팀을 연명하는 팀이라고 욕을 먹기도 했죠. 확실한 건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가 매우 빡셌다라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태근, 장원삼, 이연승, 마이령, 황재균 등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정들었던 팀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나 2010년부터 넥센타이어가 네이밍 스폰서를 맡으면서 히어로즈의 정상화는 빠르게 시작됐고 프론트는 이때부터 전국의 스카우터를 보내 야구 유망주들을 발굴하기 시작해 거의 매년 팀의 주축이 될 만한 자원들을 영입하면서 히어로즈 프랜차이즈의 첫 번째 전성기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어로즈의 첫 번째 전성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번에는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